노인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한 노인의 용기와 정의감. 저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설 때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오늘 저는 가족의 권유와 자신의 선택 사이에서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정리된 복도와 환한 조명,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자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제 내면에서는 미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순탄할까?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저는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저마다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과 적막 속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는 은근한 의심과 경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짐을 풀고 나올 무렵 작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카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직원이 일부 약봉지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마 실수겠지. 하지만 전직 교사로서의 관찰력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첫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정갈하고 따뜻한 음식이었지만 주변 어르신들의 표정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이 차갑다며 작은 투정을 부렸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와 작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조금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직원의 말투에는 친절함이 섞였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긴장을 감지했습니다. 겉보기 친절 속에 이미 작은 권력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날 밤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나는 단순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할 것이다. 작은 부조리도 눈치채고 필요한 경우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 낯선 요양원의 첫날 표면은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권력과 갈등, 숨은 긴장이 흐르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찰과 전략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긴장을 한껏 높인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눈이 가고 귀가 열렸습니다. 누구와 연대할 수 있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가. 머릿속은 이미 계산과 관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카트에 담긴 음식과 약 봉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제 밤에 본 정리되지 않은 약 봉지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한 직원이 그것을 일부러 무심하게 다루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작은 소리를 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거 내가 못 먹겠어. 왜 이렇게 준비했어? 직원은 당황하며 서둘러 사과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작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나 작은 실수를 숨기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심리가 존재하구나. 점심 후 복도를 걷다가 또 다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입주자들이 작은 모임을 만들어 은밀히 서로를 평가하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심해요. 말 실수하면 바로 보고될 거예요. 그 말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수다처럼 들렸지만 저는 금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요양원 안에도 이미 작은 권력 구조와 감시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첫 갈등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한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고 직원은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갈등도 방치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여기서는 나 스스로 관찰하고 필요하면 개입할 줄 알아야 한다. 저녁 시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관찰한 것만으로도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권력 다툼, 은밀한 감시, 작은 불만과 불신이 얽혀있는 곳.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혼자가 아닌 연대를 찾으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구조를 파악하고 작은 불의에도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움직이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요양원 생활의 두 번째 날, 저는 이미 작은 관찰자이자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 정도 루틴을 타기 시작한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곳의 부조리와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입주자들과 작은 연대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옆방에 계신 김어르신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김어르신, 혹시 요양원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김어르신은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 약이나 음식, 그리고 직원들 행동 중 일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씩 연대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에 숨은 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입주자가 저와 김어르신의 대화를 슬쩍 엿듣고 나중에 직원에게 몰래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입주자의 눈빛에는 불신과 탐욕이 섞여 있었고, 이곳에서의 권력 다툼이 단순히 직원과 입주자 사이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가 필요하지만 누가 진짜 동지가 될지 조심해야 한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김어르신이 발견한 약 관리 문제를 직원에게 부드럽게 지적했지만 일부 직원은 오히려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연대와 신중한 접근만이 내 안전과 정의를 지켜줄 수 있다. 저녁 시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연대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숨은 적은 언제나 존재하며 눈치채지 못하면 바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달빛이 창문을 스치며 방안을 은은하게 밝히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연대 속에서도 항상 관찰을 멈추지 않고 숨은 적을 파악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곳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요양원 생활의 세 번째 날, 저는 비로소 단순한 입주자가 아닌 관찰자이자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연대와 숨은 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갈등과 투쟁의 서막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과 작은 연대 끝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약과 식사 관리에서 발견한 부조리, 직원들의 은밀한 편파, 일부 입주자의 작은 횡포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고 이제는 조심스럽게라도 말할 때가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신뢰할 수 있는 김어르신과 함께 사소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저기, 오늘 약 배달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순간 얼굴을 굳히며 눈치를 살피더니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입주자가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왜 굳이 말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그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폭로도 예상치 못한 반발과 갈등을 불러온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작은 불편과 갈등쯤 감수해야 한다. 이후 저녁 시간 요양원 내부에서 첫 번째 공개적 갈등이 터졌습니다. 약 누락 사건을 보고받은 관리자는 당황하며 직원들에게 질책을 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탓하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이를 보며 작은 소리를 내며 비웃었고 다른 입주자들은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폭로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다. 연대와 전략, 타이밍, 그리고 용기가 함께해야만 내부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손에는 기록용 노트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과 모든 세세한 관찰, 직원과 입주자의 반응을 정리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작은 폭로로 시작했다. 다음에는 더 큰 문제와 부조리도 밝힐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치밀하게. 창밖 달빛이 방안을 스치며 방안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네 번째 날, 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내부 갈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가로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앞으로 닥칠 폭로와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 생활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권력,
싸움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식사 시간, 산책, TV 시청 속에서도 곳곳에는 숨겨진 긴장과 은밀한 모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를 걸으며 한 직원의 행동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약 봉지를 들고 은밀하게 서류를 넘기는 모습, 다른 직원과 속삭이는 눈빛. 단순한 실수나 친절한 행동이 아니야.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 저는 바로 작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행동, 주변 상황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때 한 입주자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숨은 경고를 읽었습니다. 맞아,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야. 은밀한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저녁이 되자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입주자의 개인 용품을 몰래 가져가려다 들켰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이 개입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작은 분열과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를 모으고 누가 진정한 동지인지, 누가 숨은 적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날 밤 방에서 기록을 정리하며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의 음모와 부조리는 작게는 개인의 이익, 크게는 요양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구나. 저는 필사적으로 기록을 정리하며 이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연대와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내부 부조리를 하나씩 밝히고 안전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5번째 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겉보기 평온 속에서 숨겨진 음모와 권력 구조를 읽어내고 작은 연대와 관찰을 통해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패턴을 타면서 저는 수집한 기록과 관찰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진 음모와 부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저는 이제 작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입주자와 직원에게 몰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관찰한 걸 정리했어요. 일부 직원들의 약과 음식 관리 문제, 은밀한 편파와 작은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공포를 감추지 못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함께라면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격은 곧바로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한 직원이 우리의 모임을 눈치채고 다른 입주자들에게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무슨 계획을 꾸미나 봐요. 눈빛에는 경계와 불신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기록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리자를 찾아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관리자님,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작은 폭로와 증거 그리고 신중함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긴장이 높아졌고 일부 입주자들은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있겠지만 정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반격과 내부 폭로가 가져온 변화는 미묘했지만 확실히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움직여야 한다. 이곳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대를 강화하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요양원 생활의 6번째 날, 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작은 변화의 주체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앞으로 닥칠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듯 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연대자들의 작은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는 긴장과 불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 속 권력 다툼의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걸 미리 보고하지 않았어? 선생님까지 끌어들이다니. 그 말에 주변 입주자들의 시선이 모였고 작은 속삭임과 불신의 시선이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작은 폭로 하나로 요양원의 권력 구조가 이미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던 중 한 입주자가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일로 일부 직원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미 폭풍 속에 들어왔구나.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그날 오후 요양원 관리자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작은 파벌을 형성했고 일부 입주자는 이를 지켜보며 은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메모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작은 움직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오며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권력 다툼은 이미 예측보다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연대자들은 조금씩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가장 큰 무기다. 그날 밤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연대와 기록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부조리와 불신이 얽힌 이 요양원에서도 정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요양원 생활의 7번째 날, 저는 겉보기 평온 속의 폭풍을 마주하며 작은 폭로와 연대가 만들어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과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폭로와 연대로 내부 긴장을 만들었지만 진짜 목표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만 있다면 숨겨진 부조리와 권력 남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한 직원이 몰래 서류를 주고받는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엿보였지만 저의 시선은 이미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저는 스마트폰과 노트를 활용해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 대화 내용의 일부까지 놓치지 않고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중에 폭로와 증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입주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직원이 당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저녁 시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사진, 대화 기록, 이상한 행동 관찰까지.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여 숨겨진 부조리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 요양원 생활의 8번째 날, 저는 은밀한 증거를 확보하며 앞으로 다가올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인간, 존엄을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한 지 몇 날이 지나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폭로를 통해 내부 부조리를 드러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관리자를 찾아 조심스럽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관리자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을 되찾고 증거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폭로는 요양원 내부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만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입주자들은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하며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서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험은 있겠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오후가 되자 작은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고 일부 입주자는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연대자들의 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작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자. 내가 움직이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저녁이 되자 요양원 내부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리고 누군가는 숨죽이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기록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작은 폭로가 가져온 변화는 미묘하지만 확실히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폭로와 대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인간 존엄을 위해 계속 움직이겠다. 숨겨진 부조리가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요양원 생활의 9번째 날,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관찰과 연대, 그리고 증거와 폭로가 합쳐진다면 이곳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마음속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드디어 요양원 생활의 마지막 국면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관찰하고 기록하고 작은 연대를 쌓으며 준비한 모든 것이 지금 결실을 맺을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속은 차분하게 계획을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연대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자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관찰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관리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약 누락 음식 관리의 편파, 일부 직원들의 은밀한 횡포까지. 사진과 기록, 직원과 입주자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한 자료는 그 자리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술렁였고 일부 입주자는 긴장 속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정의를 위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회의가 끝날 무렵 관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자료와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연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